녹정기, 김용 원저, 제12권 3장. 3. 국경선을 가르는 단판. 위소보는 한 차례 욕을 한 후 마음이 후련해져서 껄껄 웃었다. 비오다라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의 표정과 어조를 보고 화를 내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소리내어 웃는 것을 보자 더욱 어리둥절해져서 물었다. 실례지만 귀사는 한바탕 열변을 토하셨는데 어떤 가르침을 내리셨는지요? 귀사의 말씀이 너무나 심오하여 폐인 등은 학식이 얕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아무쪼록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다시 말씀하시어 가르침을 받도록 해주시오. 나는 방금 그대가 너무도 억지를 쓴다고 말했소. 그리하여 나는 그대의 조모님을 나의 마누라로 삼겠다고 했소. 비오다라는 웃었다. 우리 조모님은 모스크바 성에서 유명한 미녀였지요. 그녀는 피등락 부사기 백작의 딸입니다. 중국 대인 각하께서도 저의 조모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의 말을 들어보셨다니 폐인으로서도 실로 영광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조모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소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어머니를 나의 달콤한 마누라로 삼겠소. 비오다라는 싱글벙글 웃으며 더욱더 기뻐서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명문 귀족 출신으로 살결이 희고 부드러우며 법국 시도 지을 줄 알지요. 모스크바 성에 적지 않은 왕공 대신들도 그녀를 숭배하고 있지요. 우리 아라사의 대시인도 우리 어머니를 찬양하는 시를 수십 수나 썼답니다. 그분은 금년 나이가 이미 63살인데도 모습은 여전히 30세의 젊은 부인과 같답니다. 중국 대인 각하께서 장래 모스크바로 오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대에게 우리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어도 달콤한 마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님이 응낙하신다면 될 수도 있는 일이지요. 원래 서양 사람들의 풍속에 있어서 그 누가 자기 어머니나 처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면 이를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며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보다 더욱더 기뻐했다. 위소보는 상대방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어머니를 자기에게 맡기고 자기를 의부사비로 삼으려 한다고 하자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던 노기가 대뜸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매우 좋소, 매우 좋소. 이후 모스크바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대의 저택을 자주 찾는 손님이 되겠소이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쌍방의 수행원들도 모두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위소보 등 일행은 동쪽에 앉았고 비오다라 일행은 서쪽에 앉았다. 비오다라는 말했다. 패국의 섭정 여왕 전하께서는 분부하셨습니다. 이번 국경선을 정하는 회담에 대해 우리들은 지극히 커다란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쌍방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그 어느 쪽에서도 상대방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패국에서는 두 나라가 흑룡강을 경계로 삼아 강남은 중국에 속하고 강북은 아라사에 속하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국경선이 정해진 이후에는 아라사 병사는 다시 강을 건너 남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중국의 병사 역시 강을 건너 강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아극살성은 강남에 있소? 아니면 강북에 있소? 비오다라는 말했다. 강북에 있습니다. 그 성은 우리 아라사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흑룡강 강북의 땅은 모두 아라사의 땅입니다. 위소보는 그 말을 듣자 다시 노기가 끓어오르는 듯 물었다. 아극살 성내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비오다라는 고개를 돌려 수행원에게 묻고 대답을 했다. 고조략산이라고 한답니다. 위소보는 나찰말 중에 고조략이 바로 사슴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우리말로는 녹정산이라고 하고 있어. 그대는 내가 어떤 자귀에 봉해졌는지 아시오? 각하는 녹정공이지요. 우리 나찰말을 빌자면 바로 고조략산 공작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일부러 나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오? 분명히 내가 녹정공인 줄 알면서도 나의 녹정산을 점령해버리다니.
이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공작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대는 어떤 자귀를 받고 계시오? 페이는 낙막낙사벌 후작입니다. 좋소. 그대의 노급지는 바로 우리 중국에 속하는 지방이오. 비오다라는 깜짝 놀랐으나 곧 미소를 띄었다. 페인의 봉읍인 낙막낙사벌은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데 어찌 중국의 지방이라 하십니까? 그대는 그대의 자귀가 노묘랍시법. 아닙니다. 낙막낙사벌입니다. 위소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의 경성인 북경에서 노묘랍시법까지 모두 몇 리 길이 되겠으며 며칠을 가야 되겠소? 낙막낙사벌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모두 500여 리 길이 되고 닷새의 노정이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북경까지는 아무래도 3개월은 가야겠지요. 그렇다면 북경에서 노묘랍시법까지는 3개월하고도 닷새를 더 가야 하니 그 노정은 퍽이나 멀겠구려. 무척 먼 길이죠. 무척이나 먼 거리입니다. 그와 같이 먼 거리라면 노묘랍시법은 물론 중국에 속하지 않을 것이요. 비오다라는 미소했다. 공작 대인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소보는 술잔을 들고 말했다. 자, 술을 듭시다. 나찰인들은 술을 목숨보다 좋아했다. 술잔이 비오다라 앞에 놓인 지 이미 오래되었고 술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었는데 위소보가 술잔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히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위소보가 잔을 드는 것을 보고 그는 재빨리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시고 말았다. 청나라 수행원들은 다시 그에게 술을 따라주며 찬압에서 음식과 안주를 꺼냈다. 모두 북경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튀기고 볶은 것이었다. 이때는 나찰국이 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나중에 피득대제가 커서 그의 누나 소비아 공주와 권세 싸움을 벌여 승리를 하게 된 이후 소비아를 수녀원에 보내고 나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위소보의 때만 하더라도 나찰국의 모든 기물과 제도와 문명, 그리고 교화에 있어서 모두 중국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었고 요리의 정교함에 있어서도 아직 여전히 중국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었다. 과거 니포초 성 밖에서 비오다라가 처음으로 중화의 풍미로운 음식을 맛보았을 때 자연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지게 되었으며 하마터면 자기의 혓바닥까지도 깨물어 삼킬 뻔했다. 위소보는 그와 더불어 모든 접시의 음식과 안주를 맛보면서 어시가 무엇이며 연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오리의 발이 연희석에서 진귀한 음식이 되며 또 어떻게 하여 달개 간이 요리상에서는 보물로 여겨지게 되는가를 설명했다. 그런 말을 들은 비오다라는 매우 기뻐했고 찬탄했으며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무심히 질문을 던졌다. 귀사는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언제 떠나온 것이오? 페이는 4월 12일 공주 전하의 유시를 받들고 모스크바에서 출발했습니다. 매우 좋소. 자, 다시 한 잔 비웁시다. 우리 이동 공장 나리께서는 주량이 무척 세시니 그대들 두 분께서 서로 잔을 주고받도록 하시죠. 그리하여 동국강이 즉시 비오다라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서 서로 석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귀사는 이번 달에 니포초에 도달한 것이겠죠? 페이는 지난달 15일에 도착했습니다. 4월 12일에 출발하여 7월 15일에 도달했으니 거의 3개월이 걸렸구려. 비오다라는 말했다. 그렇지요. 3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길을 오기에 별로 어렵지 않았지요. 위소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을 했다. 매우 좋소. 귀사는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말했으며 끝내 니포초가 나찰국의 땅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었소. 비오다라는 10여 잔의 술을 마신 끝이라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올라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연해져서 물었다. 내가 언제 승인했다는 말이오? 위소보는 웃었다. 북경에서 노묘랍시법까지 가려면 3개월 남짓 가야 하며 노정이 매우 멀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노묘랍시법은 중국 지방이 아니오.
모스크바에서 니포초까지 올 때 역시 3개월 남짓 걸렸으며 그 노정도 가깝지 않소. 그러니 니포초는 자연 나찰국의 것이 아니지 않겠소. 비오다라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일시 대답할 말이 없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우리 아라사국의 땅은 매우 크니까 그것은 문제가 다르죠. 우리 대청나라 땅도 역시 작지 않소. 비오다라는 억지로 웃었다. 귀사는 농담을 하시는군요. 이건 두 가지 일로서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귀사가 반드시 니포초가 나찰국의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 사람은 한번 교환을 해봅시다. 내가 모스크바로 가서 공주에게 청하여 그대를 니포초 백작으로 봉하도록 하고 나를 노묘랍시법 공작으로 봉하도록 하겠소. 이 노묘랍시법성은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땅이 될 것이요. 비오다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급히 말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크게 걱정을 했다. 공주는 원래 위소보의 정인이 아닌가? 만약 위소보가 베갯머리에서 중국의 사탕발림으로 은근히 성을 교환하라는 대답을 받아내면 그야말로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낙막낙사벌은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지는 봉읍으로 산물이 풍부하다. 만약에 공주가 니포초로 봉읍을 옮기도록 한다면 이곳은 날씨가 춥고 인정도 적어 그야말로 나의 목숨을 달라는 격이다. 더군다나 지금 나는 후작이니 니포초 백작으로 봉해진다면 그야말로 계급이 강등되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그가 조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대는 나의 본지인 아극살마저 차지하여 나로 하여금 녹전공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소. 그러니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소. 부득이 노묘랍시법 공작이 될 수밖에 없구려. 물론 그대의 이봉읍은 이름이 듣기에 매우 거북하여 무슨 늙은 고양이가 똥을 싸고 작은 개새끼가 오줌을 싸는 것처럼 들리지만 적당히 내버려두는 수밖에 더 있겠소? 비오다라는 생각했다. 그대가 나의 낙막낙사벌을 차지하려고 하나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 위소보는 이미 우리 아라사 제국의 자귀를 얻은 바 있는데 만약에 나의 봉은마저도 얻고자 도모한다면 오히려 귀찮은 노릇이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아극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아극살은 이미 그대들이 공격해서 점령했으니 우리가 그대들에게 물러나라 부르면 자연 응하려 하지 않겠지.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아극살 성이 귀사의 봉읍이라면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지요. 두 나라는 여전히 흑룡강을 경계로 하되 아극살 성과 성 주위의 10여리의 땅은 중국에 속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것은 완전히 귀하의 체면을 봐서 큰 양보를 한 것입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너희들이 싸움에 지고서도 이토록 거들먹거리다니. 만약에 이번 싸움에서 너희들 나찰이 이겼다면 북경성마저도 너희들에게 떼어달라고 하겠구나. 우리가 한번 싸운 셈인데 그대들이 이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겼는지 모르겠구려. 비오다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조그만 접전을 두고 누가 이기고 졌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 공주 전하께서는 엄히 명령을 내려 귀국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소. 그렇기 때문에 귀국의 군대가 공격을 해올 때에 패국의 장수와 사병들은 반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국면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오. 위소보는 그 말을 듣고 대노해서 말했다. 나찰병들은 총과 포를 일제히 쏴댔는데도 반격한 셈이 아니군요. 비오다라는 말했다. 그들은 본국의 땅을 지켰을 뿐 반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나찰인들이 정말 싸움을 한다면 수비만 하고 공격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두 나라가 만약에 큰 전쟁을 벌이겠다면 나찰의 화창수와 카자흐 기병들은 북경성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이요. 위소보는 극도로 분노에 차서 생각했다. 제기랄, 이 누런 털의 귀사는 큰 소리로 위협을 주려고 하고 있구나. 너의 위험에 눌린다면 내 성을 갈고 너의 아들이 되겠으며 위소보라 하지 않고 소보비오다라라고 하겠다. 그는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찰 사람들의 습관은 이름이 앞이고 성이 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비오다라가 이름이지 성이 아닌 것은 모르고 있었다. 위소보는 입을 열었다. 그건 매우 잘 되었소. 참 잘 되었소. 후작 대인, 그대는 내가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건 모르겠소. 어디 가르침을 받고 싶군요. 나는 지금 공작이요. 마음속으로 가관진작하여 군왕이나 친왕에 봉해졌으면 하오. 비오다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관진작되는 것을 그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그는 웃었다. 공작 대인께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귀국 황제의 총애를 깊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몇 가지의 공로를 세운다면 군왕이나 친왕에 봉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페이는 성심성의로 미리 성공할 것을 삼가 축하드립니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대가 도와줘야 이룰 수 있어. 그렇지 않을 때는 이룰 수 없을 것 같구려. 비오다라는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페인이야말로 마땅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위소보는 입을 그의 귓가로 가져가서 나직이 말했다. 우리 대청나라의 규칙에 의하면 오로지 커다란 싸움에서 이겨 공을 세워야만 왕에 봉해질 수가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태평무사하고 반역자들은 모조리 멸망하여 다시 30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아마 싸우게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내가 왕에 봉해지고자 하더라도 매우 어렵게 되었소. 이번에 국경선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그대는 양보할 필요 없이 군사를 파견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여 이곳에 우리 대신들을 한두 명 죽여주었으면 가장 좋겠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두 나라가 크게 싸울 것이 아니겠소? 그대는 화창수와 카자흐 기마병들을 보내 북경을 진격해 가도록 하시오. 우리와 서정국은 연맹해서 군사를 보내 모스크바를 공격하리다. 그렇게 된다면 흙먼지 모래가 뿌옇게 일어나고 피는 흘러냄물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대와 나는 왕에 봉해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부탁이요, 부탁이요. 아무쪼록 그대가 협조를 해주기 바라오. 그런데 나직이 이야기하시오. 다른 사람이 듣게 해서는 안 돼오. 비오다라는 들으면 들을수록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에 봉해지고 싶다고 하여 두 나라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서정국과 연맹을 하다니. 그렇게 되어 싸움이 벌인다면 장래 누가 이기고 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찰 군사의 수는 적고 청나라 군사는 많아 군의 실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코앞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매우 후회했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위협을 한답시고 화창수들과 카자흐 기마병들을 북경성으로 공격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더구나 상대방 위소보는 그 말을 정말로 여기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진정일을 잘하려다가 졸렬하게 만든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가 두려운 빛을 드러낸다면 위소보에게 무시당할 것 같아 잠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모스크바는 이곳에서 너무 머니 대청나라 군사가 그곳까지 달려가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실로 자신이 없소. 어쩌면 패전을 당해 황상께서는 오히려 나를 탓할지도 모르는 일이오. 비오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하께서는 역시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그저 공을 세워 왕에 봉해지고 싶은 것이지. 나찰국을 멸망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외다. 귀국의 땅은 매우 넓어 나 역시 멸망시킬 재간이 없소이다. 비오다라는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대는 병사를 보내 북경을 공격하고 나는 군사를 보내 니포초를 공격하여 각기 제멋대로 싸움을 합시다.
북경성을 빼앗으면 그대의 공로이고 니포초를 빼앗으면 나의 공로이외다. 그대가 볼 때 이 계책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오? 비오다라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주위에는 2천여 명의 인마밖에 없어 아극사를 되찾을 능력도 없는 판인데 무슨 수로 북경성을 공격하겠는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소보라는 젊은이가 거짓말을 진짜로 여기고 실천에 옮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쓰디쓰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작 대인께서는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조금 전 내가 화창수와 카자흐 기마병들을 보내 북경성을 공격하겠다는 말은 정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잘못한 것으로 모조리 취소하겠소이다. 위소보는 의아하여 말했다. 이미 꺼내놓은 말을 어찌 취소한단 말이오? 비오다라는 말했다. 페인이 공작 대인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청을 드리지요. 아무쪼록 그 말을 잊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대들 나찰병은 북경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그렇지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 역시 우리 아극살 성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비오다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이 니포초 성에 대해서도 그대들은 역시 결코 요구하지 않을 작정이오? 비오다라는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이 니포초 성은 우리 사왕의 영지이니 공작 대인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위소보는 생각했다. 소주의 사람들은 온종일 흥정을 하다가 해가 져서야 돈을 지불한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니포초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즉시 손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그에게 니포초 서쪽 지방을 달라고 해봐야지. 그런 후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는 이번 평화회담에 있어서 반드시 공평하게 거래를 해야 할 것이며 어린애나 노인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그 누구도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토이다. 두 나라가 성의를 다해 국경선을 정하고 영구 화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오. 만약 이 국경선을 모스크바와 너무 가깝게 정한다면 그대들 나찰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북경과 너무 가깝게 끊는다면 우리 중국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을 가로질러 중간에다 국경선을 정하여 둘로 나누는 것이외다. 비오다라는 물었다. 무엇을 둘로 나누자는 것이죠? 모스크바에서 북경까지는 대략 3개월 걸리는 노정이 아니겠소. 예. 3개월을 둘로 쪼갠다면 얼마나 되겠소? 비오다라는 그 뜻을 몰라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한 달 반이 되겠지요. 맞았소.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소이다. 우리는 각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그대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출발하고 나는 북경에서 서쪽으로 출발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달 반을 나아간다면 자연히 마주치게 될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말했다. 예, 그런데 대인은 그같이 해서 어쩌자는 것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하게 국경선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겠소? 우리가 마주치는 곳이 바로 두 나라의 국경선이 될 것이외다. 그 지방은 모스크바에서 한 달 반의 노정이 걸리는 곳이고 북경과도 역시 한 달 반의 노정이 걸리는 곳이요. 그대들도 득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들도 역시 득을 보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싸움에 이긴 것은 그야말로 헛이긴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따지고 보면 그대들이 득을 본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온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올라서는 말했다. 이건.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 역시 그 방법이 매우 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재빨리 손을 내저었다. 아니오. 절대 불가하오. 그와 같이 국경선을 긋는다는 것은 아라사 제국의 국토반을 그대에게 떼어주는 격이 아니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반보다 적소. 그대들은 모스크바 서쪽에도 많은 국토가 있지 않소. 그 국토는 중국과 둘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 이렇게 겸손해할 것은 없지 않겠소? 비오다라는 울화가 치밀어 수염을 마구 쥐어뜯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공작 대인, 그대가 만약 성심성의로 평화회담을 하지 않겠다면 그대는 마땅히 정리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영토의 반을 떼어가겠다니. 이거야말로 너무나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그가 씩씩거리며 털썩 주저앉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우두득 하는 소리를 냈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기실 경계선을 가지고 의논한다는 것은 재미없는 노릇이외다. 역시 우리들은 싸우는 것이 좋겠소. 비오다라는 끊임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으며 참을 수 없다는 듯 탁자를 두드리며 일어나 크게 호통을 치고 싶었다. 싸울 테면 싸웁시다. 그러나 만약 싸움을 벌인다면 그 결과는 명확해서 자기 쪽이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지라 부득이 억지로 참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갑자기 손을 뻗쳐 탁자 위를 치더니 웃었다. 되었소. 나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소. 그리고 손을 품속으로 가져가더니 두 알의 주사위를 꺼내 후 하고 분 후에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다. 싸움도 하기 싫고 둘로 나누기도 싫다면 이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북경에서 모스크바까지를 일만리 노정으로 보고 우리들이 10토막으로 나누되 한 토막을 1천리로 합시다. 내가 그대와 주사위를 던져 10번을 겨루는 데 있어. 매번 겨룰 때마다 걸게 되는 것은 1천리의 국토요. 만약 그대의 운수가 좋아 10번을 모조리 이긴다면 곧장 북경성 아래의 땅덩이까지도 모두 나찰국의 땅이 되는 것이요. 비오다라는 코웃음 쳤다. 만약 내가 10번을 모조리 진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것은 그대 자신이 이야기하도록 하시오. 설마 모스크바 동쪽의 만리 강산을 모조리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 짐작건대 그대의 운수가 그렇게 형편없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구려. 10번 중에 어찌 한 번도 이기지 못하겠소. 그대가 한 번 이기게 되면 1천리의 토지를 보장하는 셈이고 2번 이기면 2천리 6번을 이긴다면 오히려 득을 보는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노해 말했다. 무슨 득을 본다는 말이오? 모스크바 동쪽 6천리는 본래 우리 아라사의 땅이요. 7천리, 8천리 역시 우리 아라사의 땅이란 말이요. 위소보와 비오다라 두 사람이 끊임없이 교섭을 하고 있을 때 통역을 맡은 하란 선교사는 옆에서 끊임없이 중국말로 옮겨 말했다. 동국강과 세객도 등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처음에는 비오다라가 정말 억지를 쓴다고 생각했다. 흑룡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요동을 핍박하는 것인데 요동은 바로 만주의 용흥지지가 아닌가? 어찌 오랑캐의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그들은 속으로 매우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위소보가 한사코 싸움을 해서 공을 세워서 왕에 봉해져 땅을 받고 싶다고 하자 아라사의 사절은 즉시 밖으로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겁을 집어먹고 감히 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거기다 다시 위소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끌어내어 봉읍을 받고자느니 둘로 쪼개갔자느니 또 주사위를 던져 경계선을 긋되 1천리 토지를 매번 걸자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결코 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비오다라의 기운이 크게 꺾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나찰 사람들은 무지막지하다더니 정말 명불허전이로구나. 만약 그들과 점잖게 담판을 한다면 반드시 열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황상이 위 공작을 파견해서 이 평화회담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이로구나. 이 오랑캐의 귀자는 야만인이니까 오로지 위 공작과 같이 학문이 없는 시정의 망나니만이 그와 예리하게 맞서서 야만적인 방법으로 야만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강과 세객도 등 대신들은 겉으로는 위소보에 대해서 매우 공손하고 깍듯했으나 속으로는 그를 업신여기고 있었다.
하나같이 그가 황상의 총애를 받고 있는 어릿광대 같은 신하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평소 이야기를 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종종 꼴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서도 전혀 수치를 모르는 듯 의기양양해하는 꼴을 보고 가소롭게 생각했다. 때문에 이번에 외국 사신과 절충을 벌여 담판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외국의 비웃음을 사서 나라의 체면을 잃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황상은 적절한 인재를 헤아려 보고 그를 사신으로 삼아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 아닌가. 만약 이와 같이 억지를 쓰는 인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조정의 문무대신들 가운데 이에 버금가는 사람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았다. 대신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탐복하였고 더욱더 황상께서 영명하시고 지혜로운 점을 신하들이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객도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모스크바는 본래 우리 중국의 땅이요. 하란 선교사가 그 말을 통역했다. 비오다라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이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째서 그대와 같은 늙은이도 그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린단 말인가? 우리의 서울인 모스크바가 그대 중국의 땅이라고? 세객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귀사의 말에 의하면 나찰인들이 잠시 점거했던 땅은 바로 나찰국의 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말했다.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사는 모스크바가 중국의 땅이라고 하는데 허허허. 그건 너무나 우스운 소리이고 천하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농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객도는 말했다. 나찰국의 백성들에게는 대하라사, 소하라사, 베가라사 그리고 카자흐, 타타르 등등이 있는데 모두 다 나찰인들이죠. 비오다라는 말했다. 틀림없소이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광대하고 나찰인의 백성은 무척 많죠. 세객도는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류도 역시 많소. 만주인도 있고 한나라 사람도 있고 묘인, 회인, 장인 등등이 있소이다. 비오다라는 말했다. 바로 그렇지요. 아라사는 대국이고 중국 역시 대국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국이죠. 세객도는 말했다. 귀사가 이번에 데리고 온 호위병들은 모두 카자흐 기마병들인 것 같구려. 비오다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카자흐 기마병들은 용맹무쌍하며 천하에서 가장 무서운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객도는 말했다. 카자흐 기병들이 아라사 사람들에 비해 훨씬 무섭소이까? 비오다라는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카자흐는 나찰의 백성이고 아라사 역시 나찰의 백성이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주 사람이 중국인과 같으며 몽고 사람이나 한나라 사람들이 역시 중국인인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세객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우리 중국의 땅이라오. 위소보는 그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시 세객도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모스크바가 이곳에서 만리나 먼 저쪽에 있으니만큼 결코 중국 땅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객도가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비오다라의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고 안색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오다라의 마음속에는 미칠 듯한 화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불쑥 입을 열었다. 모스크바가 틀림없이 중국 땅인 것은 사실이요. 중국의 황제는 너그러운 아량으로서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준 것처럼 한 번 빌려주었는데 그대들은 영원히 되돌려주지 않았단 말이오. 비오다라는 물론 유비가 형주를 빌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중국 오랑캐들은 이치를 따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역시 문명인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냉소했다. 나는 예전에 중국의 역사가 유구하고 중국인들은 매우 학문이 깊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소. 그런데 알고 보니 허허 그저 아무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뿐이구려. 세객도는 말했다.
귀사는 나찰국의 대신이요. 설사 별다른 학문이 없다 해도 나찰국의 역사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니겠소? 비오다라는 말했다. 우리나라 역사는 책이 있어 증거가 되고 있으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라 결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짓거리는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오. 세객도는 말했다. 그것 잘 되었소. 옛날에 중국에 황제가 있었소. 그 이름은 징기스칸이라고 하지. 비오다라는 징기스칸이라는 말을 듣자 그만 어이구 하고 부르짖고 생각했다. 야단났다 야단났다. 내가 어째서 이토록 멍청한가? 그와 같은 큰일을 잊어먹다니. 세객도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징기스칸은 우리 중국에서 원태조라고 부르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우리 중국에서 원나라를 창건하신 태조이기 때문이요. 그는 몽고 사람이요. 귀사도 방금 말했지만 만주 사람이나 몽고 사람 그리고 한인은 모두 중국 사람이며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소. 그때 몽고의 기마병은 서쪽을 정벌하였는데 한때 나찰 군사와 크게 몇 번 싸운 적이 있어. 귀국의 역사책에 똑똑하게 기술되어 있을 것이요. 그 몇 차례의 커다란 싸움에서 우리 중국인이 이겼소? 아니면 귀국의 나찰인이 이겼소? 비오다라는 잠자코 있더니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몽고인이겠죠. 세객도는 말했다. 몽고인은 중국 사람이요. 비오다라는 한참 동안 눈을 부릅뜨고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옛날의 일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말을 듣자 새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끼고 말했다. 중국 사람과 나찰 사람이 싸움을 한다면 나찰 사람은 반드시 지게 마련이요. 그대들의 재간은 확실히 뒤떨어지지요. 다음에 다시 싸운다면 우리들은 그저 한 손으로 싸워도 충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쌍방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 싸워도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이외다. 비오다라는 부릅뜬 눈으로 응시하며 생각했다. 만약에 공주전하께서 엄명을 내려 이번에 그저 평화회담을 성사시키되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우리 나찰 사람을 모욕하는 말에 나는 단연코 결투를 했을 것이다.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으며 세객도에게 물었다. 색형, 징기스칸은 어떻게 나찰병을 크게 패배시켰지요? 세객도는 말했다. 과거 징기스칸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서쪽으로 보내 정복하도록 했지요. 모두 2만 명의 인마에 불과했는데 나찰 연합군의 10만여 명을 크게 대패시켰지요. 징기스칸의 손자 발도 역시 한 분의 커다란 영웅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찰병을 공격하여 그야말로 나찰병이 낙화유수처럼 나가떨어지게 만든 이후 모스크바를 점령하였고 흉하리를 공격하고 다노하를 건너갔지요. 그 이후 수백 년간 나찰의 왕공 귀족들은 모두 우리 중국 사람들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때 모스크바의 대공작은 수시로 황금 장막에서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와서 큰절을 했지요.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볼기를 때리고 싶으면 볼기를 때렸고 따귀를 때리고 싶으면 따귀를 때렸는데 나찰 사람들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며 잘 때렸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는 공작이 될 수가 없었소이다. 몽고 대장수 발도는 서기 1238년 모스크바와 기보를 함락했다. 그리하여 몽고 사람들은 1240년에서 1480년에 240년간 아라사의 광대한 땅을 통치하고 금장왕국을 건립하였다. 대영 백과사전에 보면 아라사에 관한 조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모스크바의 왕자는 반드시 보기가 강입구 산례성으로 가서 황금 장막 안에 몽고 가한을 조배해야 했으며 봉호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평소 여러 가지의 굴욕을 참았다. 조배가 끝나면 모스크바로 돌아온 이후 타타르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릴 수 있었으며 인근의 제후들의 조그만 나라를 업신여기며 압박했다. 위소보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하며 탁자를 두드리고 말했다. 얼씨구, 원래 모스크바는 중국에 속해 있었구나. 비오다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는데
세객도가 말하는 역사는 결코 거짓이 없었다. 다만 나찰인들은 몽고 사람을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몽고가 중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모스크바가 한때는 중국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후작각하, 우리가 보기에 국경선을 긋는 일을 더 담판할 필요가 없겠소이다. 아무쪼록 그대는 돌아가서 공주에게 언제쯤 모스크바를 중국에 되돌려줄 것인지를 물어보기나 하시오. 나 역시 북경으로 돌아가 소가죽과 황금을 구입해서 정묘한 한 채의 황금 장막을 만들어서 크레물린 궁을 헐어버리고 황금 장막을 세워 소비아 공주에게 청해 잠자러 오라고 하겠소. 하하하. 비오다라는 여기까지 듣자 그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듯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장막 밖으로 달려나갔다. 곧이어 그가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곧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몇 필의 말이 일제히 달려왔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아이쿠! 저 털보가 싸움을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강은 오래전부터 싸움에 임해왔기 때문에 참을성이 많아 호통을 질렀다. 위 공장 날이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때 장막 밖에서 카자흐 기마병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내질렀다. 위소보는 그만 깜짝 놀라서 전신을 바들바들 떨다가 고개를 숙이고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동국강과 세객도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역시 놀람과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천막에 휘장을 들추고 한 장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바로 등패수를 인솔하고 있는 임흥주였다. 그는 낭낭히 외쳤다. 대원수께 아랩니다. 그런데 대원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위소보는 탁자 밑에서 말했다. 나는 여기 있어. 모두들 빨리 도망을 쳐 목숨을 건지도록 하시오. 임흥주는 몸을 구부리고 탁자 밑에 있는 대원수에게 말했다. 대원수께 알립니다. 나찰병의 기세가 흉흉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되니 빌어먹을 한바탕 해보지요. 위소보는 그가 용감하게 말하는지라 가까스로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고 즉시 탁자 밑에서 기어나왔다. 조금 전에는 너무나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게 되었지만 기실 그 역시 겁쟁이는 아니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맞았소. 할 테면 해보라지. 빌어먹을. 내가 먼저 앞장을 서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겠소. 아니지, 용감하게 나가야 사내대장부인데. 그는 용감하게 나가지 못하면 창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임흥주의 손을 잡고는 장막 밖으로 걸어나갔다. 장막 밖으로 나서자 260명이나 되는 카자흐 기마병들이 기다란 칼을 높이 쳐들고 준마에 올라탄 채 장막을 에워싸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으며 둥글게 원을 그리며 끊임없이 말을 달렸다. 비오다라가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기마병들은 멀리 달려가 200여 장 밖에서 대열을 짓는데 26명이 한 줄이 되었다. 열을 지은 기마병들이 정렬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 높여 고함을 내지르며 위소보 앞으로 즉시 달려왔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아이쿠! 그는 장막 안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했다. 나찰귀들이 만약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장막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 해도 일시 그들에게 잡혀 나오게 될 것이다. 얼굴에 흙칠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는 전신을 바르르 떨고 안색은 흙빛이 되었으나 놀랍게도 우뚝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녹정기 김용 원저 제12권 4장 4. 기마병을 제압하는 기술. 임흥주는 호통을 내질렀다. 등패수들은 대원수를 보호하라. 일이 다가오라.
260명의 등패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옙. 그들은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위소보와 대신들 앞에 섰다. 위소보는 신발목에서 비수를 뽑아들며 생각했다. 만약 나찰귀들이 정말 손을 쓰고자 한다면 모두들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다. 그는 서둘러 세객도 앞에 서며 부르짖었다. 색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리다. 세객도는 문관이라 이미 혼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말했다. 모두 형제만 믿겠소. 이때 10여 줄의 카자흐 기병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런데 청나라 군사와의 거리가 5장쯤 되는 곳에 밀어닥쳤을 때 앞장을 선 대장이 기다란 칼로 허공을 내리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그러자 기마병들은 가슴을 내밀고 말을 세웠다. 260필의 말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대장이 다시 호통을 내지르자 기마병들은 가운데서부터 두 패로 나누어지더니 130필의 말을 탄 기마병들은 꺾어져 북쪽으로 향하였고 130명의 다른 기마병들은 남쪽을 향해 수십 장 달려가더니 원을 그리면서 다시 천막과 200여 장쯤 떨어진 곳에 말을 세웠는데 그 대열이 전혀 흩어지지 않았다. 260필의 인마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 한 필의 말을 탄 듯해서 평소에 훈련을 잘 받은 정규병임을 알 수 있었다. 비오다라는 껄껄 웃으며 소리 높여 외쳤다. 공작대인, 그대가 보기에 우리 나찰 군사가 어떻습니까? 위소보는 그가 기마병들을 내세워 시위를 했다는 생각이 들자 노기가 치솟아 크게 부르짖었다. 말 잔등에서 잔나비를 갖고 노는 짓과 다름이 없군요. 진짜 싸우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소용도 없겠는걸. 비오다라는 노해 부르짖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너의 코앞까지 달려들겠다. 그때 내가 도망치지 않나 보자. 그는 외쳤다. 중국 군사의 모자를 다 베어 떨어뜨리도록 해라. 카자흐 기마병의 대장은 즉시 명령을 내렸고 260명의 병마는 다시 질풍같이 달려들었다. 위소보도 부르짖었다. 말의 다리를 베어라. 임흥주는 부르짖었다. 명을 받겠습니다. 말의 다리는 베되 사람은 해치지 마라.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우레와 같이 일어나는 가운데 260필이나 되는 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카자흐 기마병들의 커다란 칼은 태양 아래 번쩍번쩍 빛을 발했고 곧이어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임흥주는 부르짖었다. 곤당도 진격. 260명의 등패수들은 앞으로 달려나가 땅바닥에서 몸을 대구르르 굴렸다. 이들은 모두 다 임흥주가 친히 가르쳐 길러낸 지당도의 고수들이었으며 신법이나 도법에 있어서 모두 다 익숙해 적 앞으로 대구르르 굴러갈 때 등패로 몸을 보호했으며 조금도 칼을 드러내지 않았다. 카자흐 기마병들은 갑자기 청나라 군사가 땅바닥을 대구르르 굴러서 달려드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아극살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등패수에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들 군사들은 죽은 사람은 죽고 포로가 된 사람은 포로가 되어 이미 정군이 멸망한 터였다. 이 일대의 카자흐 기병들은 모스크바에서 비오다라를 호송하여 동쪽으로 온 터라. 등패수들이 싸우는 방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땅바닥을 뒹군다는 것은 너무나 우둔한 노릇이며 말발굽에 짓밟혀도 남을 탓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삽시간에 첫 번째 줄의 기마병들이 등패수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벼랑간 말들이 일제히 울부짖는 가운데 다투어 쓰러졌다. 등패수들은 예리한 무기를 휘둘러 단번에 한두 필 말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등패로 몸을 보호한 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른 말들의 발을 베어갔다. 나찰병들이 고함을 질렀고 말들은 울부짖었는데 그 가운데 등패수들은 이미 10줄의 기마병들 밑으로 굴러나갔고 180여 개나 되는 말의 다리를 자른 이후 카자흐 기마병들의 진 뒤에서 대오를 지었다. 임흥주는 등패수들을 이끌고 재빨리 돌아와 위소보 앞에 줄을 세웠다.
260명 가운데 10여 명이 말발굽에 밟히거나 쓰러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는 모두 가벼운 경상이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억지로 아픔을 참고 여전히 대오를 짓고 서 있었다. 260명이나 되는 카자흐 기병들은 태반이 말에서 떨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서 땅바닥에 타고 있던 말에 눌려 신음소리와 고함을 내질렀다. 오로지 수십 명만이 말을 몰아 멀리 피했고 대부분은 땅바닥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들 기마병들은 한평생 말 등에서만 자라왔고 말 등에 탔을 때만 용감무쌍하게 싸웠으므로 두 발이 땅에 닿기만 하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마는 셈이었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군사의 반을 나누어 나찰의 대관들을 둘러싸게. 임흥주는 즉시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0명의 등패수들이 비오다라를 비롯한 10여 명의 관원들을 에워쌌다. 그리고 100자루나 되는 커다란 칼들이 하나의 칼로 이루어진 듯 테두리를 만들어서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했다. 만약 명령이 떨어지면 200자루의 커다란 칼은 일제히 밀고 들어갈 것이고 비오다라 등은 나찰의 피떡이 되고 말 것이다. 카자흐 기병의 정부대장은 이 모양을 보고 나는 듯 달려오며 부르짖었다. 사람을 찌르면 안 돼요. 위소보는 고개를 돌리고 친위병 복장을 하고 있는 쌍아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그들의 혈도를 짚으시오. 쌍아는 몸을 날려 달려나갔으며 나찰국 기병대 대장의 등 뒤로 다가가서 손가락을 뻗쳐 그의 뒤터리에 혈도를 짚고 또다시 부대장의 혈도를 짚었다. 그러자 한 명의 소대장이 품속에 손을 집어넣더니 한 자루의 단총을 꺼내 부르짖었다. 꼼짝 마라. 쌍아는 옆에 있는 한 명의 나찰병을 잡아서 앞에 세우고 그를 앞으로 밀며 나아갔다. 그 소대장은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꼼짝 마라. 쌍아는 그 나찰병을 그에게 던졌다. 그 소대장은 놀라 몸을 날려 피하려고 했다. 쌍아는 어느새 달려가서 그의 가슴팍과 허리에 있는 혈도를 짚고 손을 뻗쳐 그의 손에 들려있는 단총을 낚아채서 두 손으로 쥐고 하늘을 향해 꽝 하고 한 방을 쏘았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잘한다. 쌍방에서 화기를 갖지 않기로 해놓고서 너희들 나찰귀들은 단총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거야말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다. 그는 몇 걸음 다가서며 비오다라에게 말했다. 이것 보시오. 그대는 수하인들에게 칼과 검을 던지고 모두 말에서 내려 대오를 짓도록 하시오. 그리고 몸에 화기를 지닌 사람은 모두 꺼내도록 하시오. 비오다라는 항거할 수 없음을 알자 즉시 명령을 내렸다. 카자흐의 기마병들은 칼과 검을 던지게 되었고 말에서 내려 대오를 지었다. 위소보는 260명의 등패수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에워싸고 나찰병들의 몸을 수색하도록 했다. 260명의 몸에서 280여 자루나 되는 단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2자루씩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니포초 성 아래의 나찰병들은 이 같은 형세가 빚어지는 것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동쪽의 청나라 군사들도 역시 원위치에서 앞으로 나왔다. 두 나라 군사가 수백 걸음을 두고 진을 쳐 대립하게 되었다. 나찰병들은 그들의 원수가 포위된 것을 보고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을 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위소보는 비오다라에게 물었다. 후작대인 그대는 어째서 이 화기들을 가지고 왔소? 비오다라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매우 미안하게 되었소. 호위병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암암리에 화기를 가지고 왔구려. 돌아가면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하겠소.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등패숙 스스로 옷을 들추어 그대들이 화기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도록 해라. 260명의 등패수들은 일제히 등패를 내려놓고 왼손으로 옷을 들쳤다. 그러나 오른손은 여전히 기다란 칼을 높이 쳐들어 상대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했다. 여러 사람들은 옷자락을 풀어 헤치고 가슴을 드러낸 채 몇 번 뛰어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화기를 지닌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비오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위소보는 나찰말로 고함을 질렀다. 나찰 사람들은 매우 뻔뻔스럽구려. 그들의 옷과 바지도 벗겨 화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자꾸나. 비오다라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공작 대인, 은혜를 베푸시오. 그대가 만약 나의 바지를 벗긴다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소. 바지는 반드시 벗겨야 하오. 아무쪼록 한 번만 용서하시오. 다른 일은 모두 그대의 분부를 따르리다. 조금 전 그대의 기마병들이 달려들 때 나는 깜짝 놀라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공작 대인의 체면을 깡그리 잃게 되었소.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비오다라는 생각했다. 내 자신이 겁쟁이이기 때문인데 내게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의 옆에 청나라 군사들이 날이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득이 말했다. 패인이 기꺼이 손실을 배상해드리리다. 위소보는 흐뭇해져서 생각했다. 나를 뜯어잡수시오 하고 스스로 내미는 격이로구나. 그러나 일시에 그에게 무엇으로 배상을 하라고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명령을 내렸다. 나찰 대관과 병졸들의 허리띠를 모조리 자르게. 등패수들은 크게 부르짖었다. 영을 받들겠습니다. 일제히 칼을 들어 나찰인의 허리에 끼우고 칼날을 바깥으로 해서 잡아당기자 허리띠가 즉시 잘라졌다. 비오다라 이하 모든 나찰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라. 두 손으로 바지를 꼭 잡고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영을 내렸다. 나찰 사람들을 압송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세. 이때 나찰의 관병들이 모두 걱정하는 것은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청나라 군사들이 미는 대로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청나라 군사들을 따라 대오를 지어 동쪽으로 따라갔다. 동국강은 웃었다. 위 대원수의 묘기에 정말 탐복했소이다. 허리띠를 자른 것이 그야말로 삽시간에 260명이나 되는 나찰 관병들의 두 손을 모조리 뒤로 결박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구려. 위소보는 웃었다. 나찰의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지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찰의 여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노릇이 아닙니까? 동국강 등은 씩 웃었다. 위소보 일행과 청나라 대군은 회합하게 되었고 청나라 군중에서는 400여 문이 대포를 밀어내어 위에 덮어두었던 배 조각을 제거한 후 대포 입구가 나찰군 쪽을 향하도록 했다. 나찰국의 화기는 예리했으나 동쪽으로 오자 이번에 싸울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한 강희의 청나라 군사에 미칠 수가 없었다. 강희는 전국을 통틀어 모든 대포의 반수를 니포초 전선에 배치했기 때문에 병력이나 화력에 있어서 청나라 군사가 몇 배나 더 강했다. 나찰군은 갑자기 많은 수의 대포를 보자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두려운 빛을 드러냈다. 나찰군을 거느리는 장관은 급히 영을 내려 나찰 군사를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성문을 닫았다. 청나라 군사 역시 성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때 카자흐 기병의 대장, 부대장과 한 명의 소대장이 쌍하에게 혈도를 집혀 여전히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무로 깎은 듯이 빈터에 서 있었다. 나찰의 여러 병사들은 니포초 성으로 들어갈 때는 서둘렀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는데 성 위에서 이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하나같이 놀람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 감히 나서서 구하려고 하지는 못했다. 반 시즌이 흘러도 세 사람이 여전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대대의 카자흐 기병들이 성을 나와 구원하려고 했으나 10여 장 달려나왔을 때 청나라 군사 측에서 몇 발의 대포를 쏘아대는 것이 아닌가. 성을 지키는 대장은 재빨리 호각수들에게 명하여 후퇴의 신호를 전하도록 하여 그 한때의 기마병들을 불러가고 말았다. 청나라 군사가 우르르 성문으로 몰려온다면 성을 나온 구원병마저도 청나라 군사에게 잡힐까 두려웠던 것이다. 성 위와 성 아래에서 두 나라 군사들은 멀찍이 서서
세 사람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기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청나라 군사들은 손뼉을 치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으며 나찰병들은 모두 다 아연해했다. 위소보는 비오다라 일행을 중군장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어 앉게 했다.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오다라는 노해 말했다. 공작 대인, 그대는 나를 놀리려고 하지 마시오. 죽일 테면 어서 죽이시오. 위소보는 웃었다. 나는 그대와 친구인데 어째서 그대를 죽인단 말이오? 우리는 국경선을 정하는 조건이나 담판합시다. 그는 이때 상대방의 국경선을 의논하는 대신들이 이미 자기의 손아귀 안에 들어왔으니 자기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상대방은 거절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다. 한데 비오다라는 군인 출신으로 성격이 매우 굳건해서 가슴을 편 채 말했다. 나는 그대의 포로이지 국경선을 담판하려는 사절은 아니오. 내가 그대의 위협하에 놓여 있으니 어떠한 조건도 논할 수 없소. 설사 논하게 되고 수결을 쓴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외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째서 효력이 없소? 모든 조건은 그대가 정할 것이니 무엇을 더 논하겠소? 그대는 나에게 그대와 담판하라고 핍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외다. 어째서 그대를 핍박하여 담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오?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칼을 휘둘러 나를 죽이든가 총을 쏘아 나를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손을 쓰도록 하시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시켜 그대의 바지를 벗긴다면? 비오다라는 크게 노해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데 그대라는 한마디를 하였을 때 바지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 급히 손을 써서 잡아야 했다. 그의 허리띠가 이미 잘려 있었는데 의자에 앉자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었고 그만 왈칵 화가 난 끝에 몸을 일으키느라고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늦지 않게 손을 썼기 때문에 추악한 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중군장의 청나라 대관들과 시종들은 모두 다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비오다라는 화가 나서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두 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난감했다. 비오다라는 한 차례 강개하고도 격앙된 말을 하고 싶었으나 두 손을 마구 휘둘러 상황을 도울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 아무리 강개하고 격앙된 말을 하더라도 그 기세에는 반드시 한도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는 침을 뱉고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나찰국 사왕 폐하의 흠차이니 그대들은 나를 모욕할 수 없소.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안심하시오. 나는 그대를 모욕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역시 국경선 정하는 것을 논하기로 합시다. 비오다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자기의 입을 막고 양쪽 끝을 머리 뒤쪽으로 돌려서 매듭을 지었다. 그 뜻은 아무리 말을 시켜도 담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친위병들에게 맛 좋은 술과 안주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게 한 후 웃었다. 자자 드시오. 겸손해할 것 없소. 비오다라는 술과 안주의 향긋하고도 구수한 냄새를 맡자 손수건을 풀고 술잔을 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웃었다. 후자께서는 또 입을 사용하시게 되었소? 비오다라는 술과 안주만 먹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의 입은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쓸 뿐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위소보는 끊임없이 술을 권했다. 그를 취하게 하면 굴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오다라는 10여 잔의 술을 마시고 몇 조각의 쇠고기를 집어먹더니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입을 싸맸다. 위소보는 이와 같은 광경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친위병에게 명령하여 그를 뒤에 있는 장막으로 안내하여 휴식하도록 하되 엄밀히 지켜보도록 지시했다. 위소보는 세객도 동국강 등과 대책을 상의했다. 동국강은 말했다. 그 사람이 그토록 굳건하니 결코 우리의 군중에서 평화회담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놓아준다는 것은
실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소이다. 세객도는 말했다. 그를 여드레고 열흘이고 감금하여 매일같이 그의 앞에서 나찰귀들을 때려잡는다면 그가 버티겠소? 동국강은 말했다. 만약 그를 다그치다 죽이게 된다면 이번 일을 크게 그르치게 하는 것이 외다. 우리가 무력으로 상대방의 국경선을 정하고 평화회담을 위해서 보낸 대신들을 포로로 했다면 황상께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실 것이요. 세객도도 찬성했다. 동국나리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를 상대로 강경한 수단을 쓴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들은 한참 동안 상의했으나 별다른 뾰족한 방책이 없었다. 오늘은 비오다라를 잡아와 비록 승전을 거두었다고는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화친을 하자는 황상의 본뜻이 아니니 그야말로 이미 조정의 커다란 계책을 어긴 셈이라. 잘못 처리했다가는 성질을 어겼다는 중한 죄를 뒤집었을 상황이었다. 나중에 이르러서 대신들은 하나같이 위소보에게 비오다라를 석방하도록 권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우리는 그를 하룻밤 억류했다가 내일 아침 놔주도록 합시다. 그는 자기 침실인 장막으로 되돌아와 서성거리며 방책을 강구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먼저 뻔엔 제갈량이 불로 반사곡을 태우는 방법으로 아극살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 나는 다시 주유가 군영회에서 장관을 우롱하던 방법을 써보자.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위소보는 어느 정도 계책을 세울 수 있었다. 중군장으로 돌아와 통역을 맡은 하란 선교사를 불러 한동안 그와 은밀히 계책을 강구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20여 마디의 나찰말을 가르쳐 정확하고 틀림없이 외우도록 했다. 그리고 난 후 4명의 장수와 친위병의 대장을 불러와서 이러이러하라고 분부했다. 사람들은 명을 받고 나갔다. 비오다라는 뒤쪽 장막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후회되기도 했고 한스럽기도 해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야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장막 입구 쪽에서 우레와 같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감시하던 3명의 친위병이 놀랍게도 잠이 든 것이었다. 비오다라는 생각했다. 만약에 중국 오랑캐의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내일 그 꼬마가 성질을 부려 나를 죽이도록 만든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이 친위병들이 잠들었으니 이때 도망치는 모험을 하지 않고 무얼 하겠는가? 그는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침대 위에서 일어나 비스듬히 등에 걸치고 있던 혁대를 풀어서 허리에 감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 후 가만가만 장막 입구로 다가갔다. 그러고 보니 친위병들은 장막의 기둥에 기댄 채 매우 곤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손을 뻗쳐 한 명의 친위병 허리를 더듬어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친위병이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비오다라는 깜짝 놀라 급히 손을 멈추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동정이 보이지 않자 그는 다시 다른 한 명의 친위병이 차고 있는 칼을 뽑으려고 했다. 그때 그 친위병 역시 갑자기 기지개를 켜며 잠꼬대를 해대는 것이 아닌가. 비오다라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그머니 휘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장막 밖으로 나가자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밖에 친위병들이 손에 등롱을 들고 칼을 든 채 술라를 돌고 있는데 북쪽과 동쪽, 남쪽에는 술라를 도는 병졸이 있었으나 서쪽만은 어둠침침한 것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서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술라를 도는 병졸이 가까이 다가오면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곤 했다. 다행히 줄곧 서쪽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 막 한 채의 커다란 장막을 지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서쪽에서 한때의 술라병들이 걸어왔다. 비오다라는 재빨리 장막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이때 장막 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나찰말이 아닌가.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작 대인께서 모스크바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면 공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 길이 너무 멀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비오다라는 깜짝 놀라 즉시 몸을 엎드려서 장막의 아래를 젖히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가슴이 크게 두근거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장막 안에는 등불이 대낮처럼 휘황하게 밝혀져 있었으며 위소보는 전신에 대원수의 옷차림을 한 채 한복판에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10여 명이나 되는 대장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장막의 아래쪽에 수십 명의 친위병이 손에 큰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위소보의 탁자 옆에는 바로 통역을 하던 그 하란의 선교사가 서서 위소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위소보는 나찰말로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비오다라와 술을 마시며 한두 달 짓거리는 것은 모두가 가짜요. 그동안 대군은 몰래 서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요. 나찰 공주는 수시로 비오다라의 엉터리 보고를 접하게 될 것이고, 물론 그 내용은 우리와 담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고 잠을 잘 것이요. 이때 중국의 대군이 벼랑간 모스크바 성 아래에 도달하여 공격을 해서 두 사왕과 소비아 공주를 잡아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나찰 사람은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투항할 것이요. 그 하란의 선교사는 말했다. 저는 군을 통솔하여 전쟁하는 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찰 사람들과 한편으로 평화회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를 내보내 그들의 경성을 암습한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천주님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소이다. 하하, 나찰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속였소. 쌍방의 호위병들이 화기를 지니지 않도록 하자고 해놓고 그들이 먼저 총을 감추었소. 그들이 속였으니 우리도 속이는 것이요. 그가 나를 한 번 물면 나는 그를 두 번 물 것이요. 선교사는 잠시 후에 다시 말했다. 바라옵건대 공작 대인께서는 역시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나라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죽는 것은 모두 천주님의 아들로. 위소보는 손을 내저었다. 더는 말하지 마시오. 나는 보살을 믿지 천주님은 믿지 않소. 그 비오다라가 만약 공평하게 담판을 하고 중국이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한다면 평화회담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는 한 마장의 땅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소. 우리가 모스크바를 공격하여 점령한다면 나찰의 남자들은 천당에 오르게 될 것이고 여자들은 중국 사람의 마누라가 될 것이요. 비오다라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말이라 속으로 생각했다. 중국의 오랑캐는 정말 대담하구나. 이때 위소보가 다시 말했다. 나는 오늘 한 명의 친위병을 보내 3명의 카자흐 기병 대장의 몸을 손가락으로 몇 번 찌르도록 했소. 이 3명의 대장은 꼼짝하지 못했는데 그대는 보았소? 저는 보았습니다. 그건 어떤 마술인데 그토록 이상야릇합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중국 마술이요. 징기스칸이 전수한 것이요. 징기스칸이 이 방법으로 나찰 사람을 공격하여 땅에 엎드려 투항토록 했소.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겠소. 나찰국은 다시 죽게 될 것이요. 비오다라는 생각했다. 과거 몽고인은 2만 명의 인마로 헝가리까지 공격했으며 천하에서 그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무래도 그들은 반드시 마술을 지니고 있었을 것 같았다. 동방의 사람들은 이상야릇하기 짝이 없고 그들은 또한 마술을 쓸 줄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그 선교사가 말했다. 나찰 사람들이 멀리서 총을 쏜다면 그대들의 마술은 쓸모가 없게 되오. 위소보는 웃었다. 그렇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담판을 하는 듯 가장하고 군대는 모스크바를 치는데 그들은 도적들처럼 몰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나는 모스크바에 가보았는데 그곳에는 타타르 사람들이 무척 많았소. 우리의 군대는 타타르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처럼 가장해서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나찰의 수비군은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것이요.
비오다라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중국 꼬마가 만들어낸 계책은 정말 무섭기 짝이 없다. 중국의 군사들이 타타르의 양치기로 가장하고 우리 경성으로 숨어 들어가 마술을 펼친다면 우리 나찰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는 쌍하의 점혈수법이 일문에 고심한 무공으로서 반드시 내공이 상승의 경지에 이르도록 연마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청나라 군사들이 수만 명이 되었으나 점혈수법을 아는 사람은 그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비오다라는 이 마술을 모든 사람들이 쓸 줄 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꼼짝할 수 없게 될 것인즉 수만이나 되는 중국 군사들이 이 방법으로 모스크바를 함락한다면 나찰은 아무래도 멸망하고 멸종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때 그 선교사가 말했다. 공작 대인이 만약 이만의 중국군을 모스크바로 잠입시켜 징기스칸이 전해준 마술로 나찰군을 제압한다면 두 사왕과 섭정 여왕을 포로로 잡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비밀에 붙여야 하며 대군이 서쪽으로 나갈 때 나찰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작 대인, 오늘 나찰군은 매우 강대하여 과거 징기스칸과 싸움을 벌이던 나찰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답니다. 나는 모스크바에 가본 적이 있어 나찰국의 사정을 똑똑히 알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비오다라를 놓아보낸 다음 그와談판을 할 것인데 모두 가짜라서 그는 응낙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 더談판을 하게 된다면 중국 대군은 하루의 노정만큼 모스크바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요. 예. 대인께서는 모든 점에서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알았소. 그대는 말을 내지 않도록 하시오. 비오다라 등에게 의심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